안녕하십니까.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.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어떤 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. 자, 이번 주에는 좀 기다리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만나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와중에 그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날 예정이다. 사실 중국에서 안 만날 거 아닌데 계속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불투명하게 입장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주말에 좀 확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됐다라는 점이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이제 10월 통화지표도 사실 지난주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다른 경제지표보다 약간 유동적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퇴근길에 막 발표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11월 13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이제 사회융자총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10월에 경제 성적표, 실물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10월에 소매 판매 자체는 예상치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작년 대비 7%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나머지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전망이 좀 있다는 점. 예전에 PMI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수출입 지표 봤을 때 뭐 산업 생산이나 투자 쪽은 약간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텐센트, 징동, 샤오펑, 알리바바 중국의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, 전기차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이다 보니까 홍콩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. 자, 이번 주 제가 가져온 주제는 2023년 광군절은 어땠나? 라는 건데요.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여전히 의견은 분분합니다. 굉장히 이제 광군절이 좀 일찍 시작이 됐어요. 한 10월 20일 경에 여러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한 2020년 이전, 한 201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 알리바바 단독으로 했던 행사에 중국의 다른 빅테크들이 참가를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그리고 좀 작년에 힘들었던 최근에 뭐 반독점 규제, 코로나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쇼핑 이벤트에 대한 이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2023년 광군절의 주제는 다른 거 없었어요. 저가. 저가에 또 저가. 내가 제일 싸. 아니, 내가 진짜 싸.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. 또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종합적으로 플랫폼별로 따졌을 때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. 2022년도 사실 좀 힘들었던 한 해였잖아요. 그런데 그때 대비해서도 한 2%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. 라는 점이고,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률이 거의 이제 플랫하게 상승 공간이 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.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여기서 더 성장할 공간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저는 이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요. 굉장히 제가 많은 플랫폼들이 참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전체 플랫폼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알리바바가 한 60% 정도 차지를 했고 여기에 징동이 28%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9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머지 핀투어두어나 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이나 콰이쇼나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뒤에 한 12% 정도 차지하고 있다.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알리바바를 대표하고 있고 광군제 중에서는 알리바바가 좀 선두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판매 성적표는 좀 이거는 이제 기업별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데 좀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당일 기준입니다. 뭐 그 전부터 진행을 하긴 했지만 11월 11일 마무리 차원에서 엄청 크게 확 이렇게 쇼핑 이벤트를 확 지르고 끝내거든요. 그래서 11월 11일 당일에는 402개 제품이 매출액이 하루 만에 1억 위안을 돌파를 했어 라는 점이고요. 그 중에서도 400여 개 제품 중에서 240개의 제품이 중국의 로컬 브랜드였더라 라는 점이죠.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뭐 2배 이상 증가했다.
라는 점이고, 징동도 마찬가지예요. 징동도 아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알리바바를 굉장히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가 경쟁 굉장히 크게 이제 했던 건데,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2만여 개 제품이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어. 뭐 얘기를 했고, 징동이 100억 위안 보조금을 올해 마케팅 비용으로 이제 많이 산정을 해놓고 이걸 쓸 거다라고 했는데, 6.18 징동 시즌보다,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징동데이 이벤트보다 100억 위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6월 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용자 수는 6월보다 5배나 증가를 했대요.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6월 이벤트보다 이번 달이 더 11월 달이 더 강하게 진행을 했다.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점이고 9월보다도 한 10배 증가했다더라. 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. 결국에는 아까 판매량 자체는 엄청나게,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엄청 늘어난 부분들은 아닙니다. 작년 대비해서 거의 플랫한 수준인데 이렇게 뭐 제품별로 많이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제품별로 좀 역시나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정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뭐가 제일 잘 팔렸나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역시나 가전이 좀 제일 크게 많이 매출량이 늘어났고, 스마트폰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. 그리고 이 의류나 뷰티 이런 쪽도 많이 팔렸다라는 건데요. 가장 중요한 거, 제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. 이제 이런 쇼핑 이벤트 때 어떤 핸드폰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또 지켜봐야겠죠. 근데 1, 2, 3위 모두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. 쇼핑 뭐 할인도 많이 했을 거고. 그리고 여기 이제 그동안 안 사려고 이제 기다렸다가 출시는 9월에 했지만 이 시즌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, 중국인들이. 그래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이번 광군제를 발판으로 좀 많이 늘어났겠다라는 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샤오미가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겁니다.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웨이와 더불어서 샤오미도 신제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, 이번 이제 광군절 때 224억 위안 정도 판매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였다. 이 쇼핑 이벤트 중에 가장 판매가 높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뷰티 제품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벤트예요. 쇼핑 데이 때마다 뷰티 제품 많이 팔기도 하고,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, 국내 시장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있는 화장품주가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, 사실 좀 이거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안타깝게도 K뷰티는 이제는 조금 저 뒤로 좀 순위가 많이 물러나 있다라는 점, 그래서 순위권 안에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점은 좀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, 그래도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좀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프로야 같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 화장품들이 좀 선방하고 있다서, 이렇게 로레알이나 랑콤,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브랜드 속에서 중국 대표 이제 뷰티 브랜드가 틈을 비집고 올라간다는 점, 상위로 좀 우뚝 선다라는 점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K뷰티는 아쉽지만 그래도 좀 혹시나 다른 투자 포인트 차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그들의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하고 지켜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2023년 중국의 광군절 소비 트렌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내부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. 그 산업 내 저가 경쟁,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, 이게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피곤해졌다라는 하는 반응들도 좀 커졌다. 라는 점이죠. 내가 산 가격이 더 싼지도 잘 모르겠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좀 피로해졌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글로벌 큰손을 대표하는 소비 국가는 중국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예전보다 많이 빛을 발했죠. 중국인들 자체도 해외 브랜드 비싼 거를 막 선호하기보다는 로컬 브랜드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됐고, 여기에 더불어서 너무 그냥 비싸고 그냥 프리미엄 있는 제품, 명품 이런 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제품으로 좀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업
뭐 중국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어디가 이제 더 선호도가 높아질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좀 이런 쪽으로 자리가 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갑자기 또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광문절 소비 리뷰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 보이는 차이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저 중국 출장 가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 중국에서 많이 듣고 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